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비입니다. 오늘은 아랍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랍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1304년부터 1368년까지 64세에 사망을 하겠습니다. 이슬람, 중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총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300년대 아주 옛날인데 이 정도 여행을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한 거죠. 1304년에 모로코 탕헤르의 모로코 북아프리카의 그 가장 북서쪽에 있는 게 모로코죠. 북아프리카의 맨 서쪽에 있는 그 모로코 지브랄타 해협 바로 건너기 유럽으로 건너기 전에 거기 있는 그 모로코 1304년에 모로코에 있는 모로코 수도가 탕헤르죠. 탕헤르에 있는 법학자 울라마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베르베르인이 되겠습니다. 1325년 21살 때 고향을 떠나서 메카를 순례하는 여행인 하즈길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 21살 때 떠난 이븐 바투타는 24년이 지난 후에 45살 때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24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간 코스는 모로코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연안인 튀니스 등을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를 향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튀니스에서 한 두 달 동안 쉬었다가 가고 1326년 22살 때 바흐리 맘루크 제국의 영토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도착을 한 거죠. 아프리카 이제 끝에서 끝까지 간 거죠. 이제 맨 그 동쪽 서쪽에서부터 이제 맨 동쪽에 있는 이집트 바흐리 맘루크 왕 제국 이게 이집트죠. 맘루크 제국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는데 고향에서 3,5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카이로에서 몇 달 동안 묵다가 다마스커스 시리아를 통해서 육로로 메카 쪽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해로는 포기를 하고 육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는 도중에 헤브론,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들레헴 여기 뭐 기독교 성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슬림 성지이기도 하죠.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혼자서 다니면 이제 도둑을 맞거나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상단 커다란 그 상인들 낙타 뭐 한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끌고 다니면서 이제 상거래하는 상단들은 어느 정도 무장도 하고 있고 쪽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둑 맞을 염려가 거의 없고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상단 대상을 따라다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죠.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메디나에 도착을 해서 성지를 방문한 무슬림의 영예인 하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지를 방문하면 이제 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지로 가는 길은 이제 하지라고 그러죠. 하지길.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향하는 이라크의 대상단을 따라서 가다가 이라크 남부를 거쳐서 페르시아로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란 쪽이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계속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바스라 남쪽에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나자프에 와서 와시드로 또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서 페르시아의 에스파한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다시 시라즈로 향하게 되어 있고 1327년 23살 때 바그다드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라크의 수도죠. 일한국의 마지막 바그다드에 도착을 하니까 일한국의 마지막 통치자인 아부사이드의 대상단을 따라서 북쪽 비단길을 따라서 타브리즈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바그다드를 떠나서 티그리스강 상류의 모술에서 일한국의 통치자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터키의 남동부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서쪽으로 또 계속 가는 거죠. 터키 남동부의 지즈레와 마르딘을 방문한 후에 모술과 바그다드로 돌아와서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단을 따라서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두 번째의 하즈를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메카에서 2년 동안 머문 후에 홍해 연안 항구 도시인 지다에서 예멘을 방문을 하고 자비드와 타이즈를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도 이제 한 바퀴 이제 돈 거죠. 1329년 25살 때 아덴에 도착한 이븐 바투타는 소말리아 항구인
제일라를 경유하여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홍해와 인도양의 접경지대인 과르다푸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이제 남단 쪽을 이제 한 바퀴 전부 다 돈 거죠. 1330년에 26살 때 모가디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가디슈는 이제 소말리아 수도죠. 여기 이제 바르바라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아랍어가 유창한 소말리아 술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모가디슈는 그 당시에 매우 큰 도시로서 부유한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수입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 거점인 아프리카 몬바사에 도착한 후에 탄자니아와 킬와를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프리카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프리카 몬바사에 도착을 한 후에 탄자니아와 킬와를 또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을 이제 또 훑고 다니는 거죠. 킬와 모스크는 산호로 지었는데 여기도 이미 이슬람화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무역이 번성하는 부자 국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만을 거쳐서 메카로 또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인 하즈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1332년 28살 때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제 터키죠. 출발을 해서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로 향하는 대상단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항구인 라타키아에서 제노바 상선을 타고 터키 영토인 알라니아에서 내린 후에 코니아를 거쳐서 육로로 시노프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킵차크 항국의 영토인 크림반도로 향한 후에 아조프에서 킵차크 항국의 아미르를 만난 후에 대도시인 마자르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흑해 연안 이제 한 바퀴 흑해를 도는 거죠. 마자르에서 우즈베크 칸을 만나고 북으로 볼가르에 이른 다음에 카스피의 연안에 아스트라한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 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흑해를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해를 한 바퀴 돌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지나서 인도로 가려고 이제 카스피의 연안에 아스트라한까지 가게 된 거죠. 1334년 30살 때 우즈베크 칸의 요청으로 중앙아시아죠. 그의 아내와 함께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거꾸로 다시 이제 서쪽으로 한참 온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지금의 터키죠. 터키니까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의 경계 지점. 그러니까 흑해와 그 지중해의 경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그다음에 터키 영토. 여기 있는 콘스탄티노플까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킵차크 칸국의 수도인 사라이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즈베크 칸의 아내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데려다 주고 다시 이제 거꾸로 다시 이제 킵차크 칸국의 수도인 사라이로 돌아와서 우즈베크 칸을 아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카스피아와 아라레를 거쳐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우즈베키스탄 영토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드디어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델리 술탄인 무함마드 빈 투구루크를 아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인도 델리 술탄이 이제 너 여기 일 좀 해라 해서 재판관인 카디에 임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인더스강 하류의 신드를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델리 술탄 밑에서 6년 동안을 일을 한 후에 이제는 이제 원나라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적의 습격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일을 많이 겪은 후에 구자라트주의 칸바트로 피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도의 남부인 샤라바티 강변에 머물면서 그는 몰디브를 거쳐서 스리랑카, 인도의 맨 밑에 있는 섬이죠. 인도 땅 바깥에 있는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 해적의 습격으로 죽을 뻔하게 됩니다. 마두라이 술탄국을 거쳐서 다시 몰디브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부유한 중국 상인의 정크선을 타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다시 가게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에 도착을 하고 실렉과 아쌈 지역 여러 곳을 돌아본 후에 치타공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1345년 41살 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 지방 술탄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는 또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그래서 술탄이 내준 정구선을 타고 말라카,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을 거쳐서 원나라 광저우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이제 원나라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몽골 제국에 들어간 거죠. 항저우에서 대운하를 이용을 해서 북경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나라의 해종을 아련을 하고 대운하로 광저우로 돌아오게 또 되죠. 그래서 광저우에 돌아온 후에 푸저우에서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고향이 이제 북아프리카 그거죠. 그래서 1346년에 42살 때 광저우에서 귀향길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코지코드에서 배를 이용을 해서 인도양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바스라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1348년 44살 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흑사병이 창궐을 해서 15년 전에 아버지가 죽었고 인근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반도에도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기를 이용을 해서 이탈리아 앞바다에 있는 그 샤르데나 그 섬이죠. 샤르데나를 거쳐서 고향인 모로코 탕헤르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몇 개월 전에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1350년 46살 때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국가인 카스티아의 알폰소 11세가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모로코의 탕헤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무슬림이고 그 이베리아의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공격을 해온 거죠. 레온 왕국의 기독교 군대가 철수를 하자 이제 전쟁이 끝나자 전쟁에 나섰던 이븐 바투타가 그 이베리아 반도 그 스페인 쪽에 있는 그 발렌시아와 그라나다 여기는 이제 아직도 이제 그 무슬림 세력권 하에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와 그라나다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여행광이죠.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되면 언제 여행을 한 번씩 이제 다 가보고 싶은 거죠. 땅을.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도시 국가들인 발렌시아와 그라나다를 한 번씩 둘러보게 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안달루시아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있는 지금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안달루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무슬림 지역인 안달루시아를 둘러본 후에 모로코의 수도인 페스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1351년 47살 때 사하라 사막 남쪽을 방문하기로 하고 이제 사하라 남쪽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하라 사막 북단에 있는 시질마사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시질마사라는 데서 출발을 하나 보죠. 사하라 사막 북쪽에서. 대상단을 따라서 사하라 남단의 오아시스 아우랄라타에 도착을 한 후에 시질마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나이저공을 따라서 말리 제국의 수도에도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팀북투에 도착을 해서 그 바닷속에 사는 하마를 처음 보게 되겠습니다. 가오와 타케다를 방문을 하고 1353년 49살 때 그 사하라 사막 그 북쪽에 있는 도시 시질마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1354년 50살 때는 자기의 고향인 모로코로 돌아오게 되겠고 술탄이 명령을 해서 여행기를 집필하게 되겠습니다. 말년에 그는 모로코의 법관으로 살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이분 바투타가 겪은 여러 가지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은 여행 중에 받은 문화적 충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연히 봉사를 하는데 투르칸, 몽골 뭐 이런 동쪽 국가들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종인 양 여성을 상당히 존중하는 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몰디브 제도나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빨가벗고 산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고, 세 번째, 아프리카 서부 쪽에 가보니까 여기는 식인 풍습,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이 되었다고 이븐 바투타가 쓴 여행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